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왜 자꾸 일이 꼬이고 방향을 잃는 걸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그 원인은 대부분 딱 하나, 바로 불명확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실제 업무 이메일 딱 2통을 가지고 이 불명확함을 없애는 명확한 규칙 하나가 어떻게 프로젝트를 구원하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프로젝트가 어떤 위기에 처했는지 보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가 막힌 게임의 규칙이 만들어졌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규칙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됐는지 마감일과 책임, 그리고 한 팀의 아주 인상적인 대응을 통해 확인해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모두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맞아요. 복잡한 프로젝트에서 규칙이 애매하면 정말 길을 잃은 기분이 들죠. 오늘 우리가 분석할 사례는 바로 이 지독한 혼란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한 프로젝트 현장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러니까 키사가 주관하는 아주 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게 성패를 가를 중간 보고를 바로 코앞에 둔 상황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 팀이 참여하는데 11월 18일 단 하루에 평가를 받아야 해요. 근데 만약에 평가 기준이 팀마다 제각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평가는 엉망이 될 거고 어떤 팀은 억울하게 낮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겠죠. 불공정한 상황이 펼쳐질 게 뻔했습니다. 바로 이 혼돈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 구원투수가 등판합니다.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이연 컨설팅 그룹이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들이 만든 명확한 게임의 규칙을 한번 보시죠. 이 공지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이 문장이에요. 규칙을 만드는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 이건 그냥 여러분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라 모든 팀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준을 통일하는 겁니다. 라고 말해주니까 다들 수긍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 규칙의 가장 중심에는 WBS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작업 분해 구조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프로젝트의 상세 계획표 같은 거예요. 기획 완료, 디자인 시안 제출처럼 거대한 목표를 아주 잘게 쪼개놓은 리스트죠. 평가는 바로 이 WBS를 기준으로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아주 명확하죠? 자, 규칙을 따라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으니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줄 차례입니다. 주관사는 정말 칼같이 명확한 제출몰 체크리스트를 제시합니다. 규칙이 아주 간단 명료했어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같은 말로 하는 약속이나 아직 개발도 안 된 미래 결과물은 보지 않겠다. 오직 지금까지 완료된, 그래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만 평가하겠다. 선을 확실하게 그어준 겁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엄격하게만 한 건 아니었어요. 팀마다 특성이 다르니까 예를 들어 외부 법률 검토처럼 우리 팀에 해당 없는 항목은 NA, 즉 해당 없음으로 표시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요, 변명 없이 무조건 다 내야 했습니다. 엄격하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원칙이었죠. 심지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일방적으로 지시만 하는 게 아니라 팀들의 피드백을 듣고 품질정의서랑 품질관리 계획서, 이 2개 문서를 하나로 합쳐서 내도 된다고 절차를 간소해줍니다. 이런 배려가 팀들의 신뢰를 얻는 진짜 비결이죠. 아무리 규칙이 좋아도 안 지켰을 때 아무 일도 없다면 있으나 마나겠죠? 그래서 이 규칙에는 아주 명확한 마감일과 강력한 결과가 뒤따랐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11월 4일에 공지를 띄우고 13일까지 제출하고 18일에 평가한다. 이 명확한 일정표가 나오자마자 모든 팀에 긴장감이 쫙 퍼졌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마감 시간은요, 11월 13일 밤 11시 59분, 13일 중으로 같은 애매한 표현이 아니었어요.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된다는 걸 아주 정확하게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결정타였습니다. WBS 진행률을 업데이트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그냥 안 한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다 했는데 보고만 못했어요 같은 변명이 통하지 않게 만든 거죠. 정말 강력한 규칙입니다. 자, 이렇게 촘촘하게 설계된 규칙.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팀들은 불평만 했을까요? 아니면 잘 따랐을까요? 참여팀 중 하나였던 리드포인트 시스템이 보낸 실제 이메일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팀은 그냥 규칙을 따르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마감 이틀 전에 먼저 연락해서는 데모 영상에 자막을 추가하고
산출물을 하나 더 보충했다면서 수정본을 다시 보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결과물의 퀄리티를 높인 거죠. 이 짧은 이메일에서 우리는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한 규칙이라는 판 위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나누는 전문적인 소통.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성공적인 협업의 모습 아닐까요?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이 멋진 사례에서 우리가 각자의 프로젝트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단 하나의 명확한 플레이북을 만드세요. 이게 바로 공정한 평가의 시작이자 쓸데없는 오해와 갈등을 막고 신뢰를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규칙을 만들 때 반드시 왜를 설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관사가 그냥 이거 하세요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목적을 설명했기 때문에 모두가 이 규칙을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공동의 목표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세 번째 교훈, 정말 중요합니다. 완료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하세요. 뭘 내야 하고 뭘 내지 말아야 하는지, 진행 상황은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팀원들이 이 정도면 됐나? 라고 추측하게 만드는 순간 프로젝트는 산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모호함을 완전히 제거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드포인트 시스템이 보여준 것처럼 훌륭한 프로젝트 관리는 절대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명확한 규칙이 있으니까 팀이 더 자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잖아요. 이게 바로 잘 만든 규칙의 힘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명확함의 힘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다음 프로젝트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 단 하나의 명확한 규칙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